BTS 효과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하이브 시총이 10조를 어제 보니까 돌파를 했네요. 성종 기자. 네. 네, 그렇습니다. 하이브가 어제 시가총액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으로는 38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고요.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 강세를 나타냈는데 역시 오늘도 장 초반에는 살짝 등락을 거듭하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지금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도 1%대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총 10조 원, 하이브 같은 경우는 28만 1,000원 이상이면 시총 10조 원을 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29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올 들어서 하이브의 주가 상승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올 초만 해도 16만 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올 첫 장을 시작했는데 현재 29만 원을 넘어선 상황이니까 약 한 80% 정도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브의 최대 무기는 역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그룹 BTS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BTS가 엮이면 온통 화제가 됩니다. 맞아요. 맥도날드가 선보인 BTS 세트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BTS를 모델로 기용하고 있는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 온라인몰 세일 행사에 BTS를 내세우면서 매출 급증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이제 BTS 관련 기사를 쓰게 되면 거기에 이제 클릭 수도,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또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려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BTS의 인기가 대단하구나 이런 것들을 또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전 영역에 나타나고 있군요. 언론까지도.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좀 짚고 가야죠. 이 하이브 펀더멘탈은 어떤지 이렇게 오를 만큼 받쳐주고 있는 건지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실적은 못 따라가고 주가만 너무 빠르게 올라간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의 실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이브의 실적이 상당히 또 빠른 속도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이 이제 매출 연 매출의 추이를 정리를 했고요. 우측이 영업이익의 추이인데 보시다시피 거의 주가 상승률과 비슷할 정도로 빠르게 아주 고르게 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전까지도 계속 매년 빠르게 증가를 해왔고 올해를 포함해서 내후년 전망까지도 상당히 밝은 상황입니다. 올해는 연매출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을 전망이고요.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2천억 원을 넘고 내후년에는 5천억 원까지 지금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탄소년단, BTS를 비롯해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또 엔하이픈 등 소속 아티스트들이 최근 미국 빌보드의 최신 월드 앨범 차트에서 상위 5위 안에 모두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눈에 띄는 소식이고요. 여기에다가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랜데 등 미국 유명 아티스트들이 소속된 이타카 홀딩스 인수 효과가 이제 또 실적에 계속 반영이 될 것이고요. 또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의 성장, 이런 여러 가지 실적을 끌어올릴 만한 요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하이브의 실적 전망을 또 밝게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하이브 오늘까지 기록 지금 보자. 하나, 둘, 셋. 거의 5거래일 지금 상승 중이고 이 거래량 좀 늘고 있기 때문에 30만 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그 엔터주들 하이브 외에도 SM도 그렇고 YG도 그렇고요. 좀 상승 분위기더라고요. 좀 투자 포인트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엔터주인데 그러니까 하이브가 올해 들어서 80% 넘게 급등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전반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그래도 저점 대비 한 20에서 60% 급등했다라는 결과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배경은 대부분 이제 하이브를 제외하고 엔터 3사 같은 경우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에 대해서는 비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높은 음원 콘텐츠 매출 비중이 매출 이런 부분이 잘 나오다 보니까 1분기 호실적을 이끌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한 10% 정도 마진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이제 글로벌 팬덤이 확산되고 있는 속에서 호재성 재료가 좀 두둑한 상황인데 기존이 아시아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북미와 유럽 팬들이 신규 진입하는 흐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그 한국 아티스트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관심이 생기면 예전 거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음원을 또 찾아 듣는 거기서 또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로 나타나고 있는데 또 네이버, 유튜브 컨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채널도 다각화됐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흡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출 원동력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1분기도 비수기인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사실 2분기는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주요 아티스트의 컴백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컴백 활동이 이제 본격화되면 주요 마진의 개선 폭이 상당 부분 좀 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엔터 산업은 그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 이런 부분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티스트의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전방에서 잘해준다면 굿즈 판매 이런 부분도 있고 컨텐츠 여러 가지 뭐 다각화 전략을 통해서 매출을 좀 끌어올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하반기 전망인데 그쵸?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한 게 네. 변곡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가 되는 시점, 바로 그 시점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오프라인 콘서트는 온라인 콘서트에 비해서 객단가가 높다고 합니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월드 투어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한 번 투어 끝내지 않고 10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진행이 되잖아요. 네. 각각 곱하기만 하더라도 네, 예,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옥석가리가 필요한 건 이 4대 주요 기획사 엔터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는 존재하고 있어서 꾸준한 관심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